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능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갈래, 중편 소설. 이건 분량과 관련되니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세태 소설이라고요. 삶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성격에 현실, 고발적, 비판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통해서 삶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때 고발은 112 경찰이죠. 이 고발이 아닌 거예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이라고. 가장 리얼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제 보시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삶과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소설에는 가난한 이들의 삶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이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됐는가? 부당한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서술자인 나가 권 씨라는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의 심리를 분석하여 제시한다고요. 내가 본 권 씨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실제 사건인 8.10 성남 민권운동을 작품 배경으로 삼는다. 자, 그러니까 요만큼만 알려드릴게요.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모여? 도시하면 어디예요? 서울요. 서울이 지금이야 크지만 예전에는 좁았어요, 지도상. 근데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야 되죠. 근데 어떻게 확장시켰냐? 서울에 누가 있느냐? 빈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어디냐? 원래는 경기도, 전라도 광주가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요. 지금의 성남이에요. 근데 강제 이주시키면서 분양권도 싸게 해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해요. 막 공약을 해요. 근데 그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민이 옮겨왔는데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 빈민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 상황을 배경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을 전형적으로 묘사하여, 전형적이 뭐예요? 특정 집단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산업화 시기 도시의 소외 계층을 대변하도록 한다. 자, 즉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그때 당시 소외 계층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교사인 나는 그랬어요. 단대리 시장 근처에서 햇빵살이를 하다가 무리를 하여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장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고급 주택가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부자겠네요?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라는 거. 새빵살이를 하다가 무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대출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나 역시 소시민이라고요. 여러분들 소시민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할 때 인물에 대해서 소시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소시민이 뭐냐? 노동가랑 잘 사는 자본가 사이에 어디쯤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를 놓은 문간방에 권 씨가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 온 후 순경이, 자, 순경이면 경찰을 예전에 순경이라고 했어요. 학교로 찾아와 전과자인 권 씨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에요. 권 씨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임신한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 왔냐? 문간방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문화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주택에 탁 대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한 칸 따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문간방이라고요.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칸의 방에 세 가족이요. 이제 네 가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권 씨는 어떠한 인물인가? 가난한 인물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요. 근데 가난한데 전과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아침 나는 대 6컬러나 되는 구두를 꺼내놓고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실력으로 광을 내는 권 씨의 모습을 보게 되고까지 딱 끊어볼게요. 권 씨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요. 권 씨가 구두를 닦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실력,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닦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 전문직이다. 구두를 닦는 전문직이다. 그게 아니라 구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두 나왔잖아요. 이 소설의 제목이 뭐예요?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도는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지나는 길에 들렀다는 이순경에게 권 씨가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는다고요. 가난한데 직업까지 잃었다라는 거예요. 출판사 돈 많이 벌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출판사 직원들은요, 돈 많이 예전에 못 벌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 후 나는 학생들 가정 방문을 가던 길에, 자, 가정 방문 요즘은 없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이 각각 학생들의 집을 이렇게 방문해서 가정 형편들을 살펴보거나 했던 시절이었어요. 자, 구두를 신고 사무원 복장으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권 씨와 마주친다고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그만두고 그래도 가장이니까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권 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 광주 대단지 개발이 시작될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상낙원 건설의 공약을 남발하던 선거철이 끝나자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양쪽에서 부당한 행정 절차로 입주자들을 압박하면서 권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집을 잃고 쫓겨난 처지가 되었다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잘 사는 처지는 아니었을 텐데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가 됐다라는 거죠. 즉 빈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부당한 현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난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부당한 현실로 인해서 그래도 살아가던 사람들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당한 현실, 고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싸워야죠. 그래서 투쟁위원회 머리띠 두르고 살려내라, 살려내라 이런 거 한다고요. 조직되고 억지로 감투를 쓰게 된 권 씨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런데 억지로요. 억지로 감투를 썼다고. 감투요. 그 조직위원회에서 한 자리 했다고요. 간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억지로 간부가 돼서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최후의 결단의 날에 혼자서 서울로 도망치려다 한 무리의 청년들에게 붙들려 일장 설교를 듣게 됐다고요. 싸우지 않고 도망갔다고요. 이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일단 이 인물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물을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혹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읽어내시는지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따라가세요. 일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되셨나요? 권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굉장히 친절하게, 젠틀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다가 잡혔는데 처음 아른 채 하던 예의 그 청년이 그에게 귀옛말을 했다. 그가 가장 두렵게 느낀 건 몽둥이가 아니었다. 친절이었다. 자, 권 씨는 도망가다 잡혔잖아요. 싸우기 직전에. 그런데 잡혀서 두려워하는 건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몽둥이가 아니었다.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친절한 그 청년이었다. 그 청년의 친절요. 이럴 때 제일 무섭죠. 그냥 때리면 에이 맞고 마는데. 자, 청년은 웃음으로 그를 묶어 도로변 잡초 더미까지 손쉽게 연행해 갔다. 이제 붙잡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일장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길게. 왜 길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권 씨가 도망가다 잡혔잖아요.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이기적인 행동력, 다른 동지들을 두고 혼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행동과 소시민적 행동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단 일장 설교를 하는 거죠.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아저씨. 이러면서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라고 말끝마다 전제하면서. 청년은 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서울의 유한계급과 유한계급은요,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계급, 부러운 계급이요. 그런 계급과 대단지 않의 처참한 생활상을 침이 마르도록 대비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겠죠. 대비의 기본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나타납니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의 사회적 지각을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려는 수작인 줄은 짐작이 되는 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사회적 지각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은 청년이 권 씨의 현실을 인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년은 권 씨가 현실 인식을 못해서 도망가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인식을 시키려고 굉장히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권 씨는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즉,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 판국에서도 저토록 친절할 수 있을까만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현실 문제는 공감이 안 돼요. 인식도 안 돼요. 단순히 지금 권 씨의 생각은 왜 저 사람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지? 이 상황에서.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설교가 웬만큼 먹혀들었다고 판단했던지 청년은 그를 이끌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질러 단지 중심부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요. 바로 저 부근이었어요. 자, 여기서 설명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권 씨가 나에게 술 취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 씨의 삶이 이렇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조금 전에 PPT까지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 정도 과거의 삶을 과거의 형태로 요약해서 서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PPT부터는요,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재로 돌아와서 권 씨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술을 봐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과거 서술에서 현재로 돌아옴이라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는 우리 방 들창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계속해서 저기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는 그가 가리키는 거기가 어디쯤인지 가늠키 어려웠다고요. 그때 과거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쯤이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내외의 얼굴이
실감한 사람답잖게 맹송맹송한 걸 알아차린 그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불쌍한 과거, 힘들었던 과거를 막 이야기해줘.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어머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찰자랑 관찰자 안에는요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걸 알아차린 그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가 싶더니 어느새 마루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덩달아 내가 뛰어나간 것은 순전히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권 씨는 술 취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망했어요. 술 챘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자신의 과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권 씨의 모습을 통해서 소시민들의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들어왔는지 마루 끝 현관 부근에 권 씨의 일가족이 오보록이 몰려 차례로 뛰어나오는 우리를 많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권 씨와 권 씨의 가족들의 모습이 서술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난한 집 사람들의 모습요, 옛날 모습요, 아빠가 술 취해서 막 이러면요 가족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아기는 그냥 막 울고요. 아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비를 보자마자 새끼들 입에서 대번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저도 그랬어요. 아, 울어요. 잔뜩 부른 배를 금방이라도 마루에 내어놓을 듯한 자세를 취한 채 권 씨 부인은 홍당무가 된 자기 남편을 그저 멀뚱히 쳐다볼 따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울고 남편은 술 취해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만삭이 된 아내는 술 먹어서 홍당무가 된 자기 남편 벌게 줬다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라고요. 소시민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 것 없다. 너희 아비 아직 안 죽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볼게요. 가장으로서 채통 같은 걸 다분히 의식하는 목소리로 그가 낮게 말했다고요. 자, 이 말의 의도는 뭐라고요? 채통이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가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행동 역시 막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자기 가족들에게는 내가 아빠다 이러면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인물의 말을 통해서. 자, 그 다음 그는 내친 걸음에 아들, 딸들 울음의 틈소리를 뚫고, 즉 애들이 막 우는 거죠. 우리 아빠가 막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마당까지 진출했다고. 마당까지 우웅 나간 거예요. 말은 똑바로 못하면서 걸음은 비틀거리는 것이 아마 평형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틀거리다가 마당까지 간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낼까요? 그러니까 권 씨가 힘들어 한다고요.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면서 자기 주인집 사람들, 자기 가족들 다 보는데 내가 네 애비다. 이거 그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저쯤이었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보다 훨씬 자신이 붙은 소리로 그가 재차 설명했다고요.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어떤 장소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술 챙김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덕 아래 한참 거리에 달팍 쏟아 부은 듯한 불빛의 무리가 그의 가리키는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빛의 무리라는 것은 뭔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어떤 장소, 거기서 내가 뭔가를 겪었다, 이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들끼리 시방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줄을 벌써 알아차렸을 텐데도 아이들은 본물 터지듯 나오는 울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소심리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버지 힘든 삶 때문에 술 취해서 이렇게 항상 들어오시군요. 그럼 뭐라고 막 해요. 근데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애기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우는 모습이라고요. 소시민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권씨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것 좀 보라고. 청년이 갑자기 소리를 칩디다. 그러잖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빗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창 대결하는 중이었죠. 최루탄에 투석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자, 이거 뭐예요? 투쟁하는 모습이요. 투쟁위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신의 권리를 막 요구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게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투석은 돌려. 경찰은 최루탄, 무기 빡 쓰고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막 던지는 되게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에요.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 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 같이 기고만장합디다만 이게 무슨 말이야? 청년이 보라는 그 장면, 투쟁하는 사람들하고 경찰이 싸우는 장면이 자기가 그려놓은 장면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난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까지 볼게요. 자, 여기서 비에 젖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서민들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요. 비에 젖은 사람들, 경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민들과 경찰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뒤맞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고요.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공감이 안 됐다고요. 아니 왜 저렇게 싸우지? 공감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도망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어떤 걱정이냐? 이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끝내 날 어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지금 권 씨는 투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도망가다가 잡혔는데 이 나를 잡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투쟁하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휘가닥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3륜차 한 대가 바퀴 3개 달린 트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하고 있는 최루탄 쏘고 돌 던지고 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대모를 피해서 이 데모요. 투쟁하고 있는 그 장면요.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고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럭이 하나 들어왔다가 이제 시위하고 있는데 막 빠져나가려다가 전복됐다라는 거죠. 그 후가 중요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그룹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이 돌멩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 막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참외가 쏟아지니까 그 참외 쪽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이 나 버립니다. 라는 건 순식간에 싸우다가 참외 우 있으니까 그걸 우 먹어버린다. 라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죠.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3륜차 한 대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장면은요. 사람들이 싸우다가 차에서 쏟아진 참외를 다 먹어버리는 모습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가진 그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권 씨가 투쟁에 관심이 없었죠. 도망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권 씨가 시위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떨어진 것까지 주워 먹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 막 쏟아지는데 그 흙탕일 거잖아요. 거기에 참외가 막 쏟아졌어요. 흙탕물 다 묻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 몰려가가지고 좀비처럼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울 순 없지요.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다만 그런 속에서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그 장면을 봤을 때 내 밑에서부터 막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행위할 수밖에 없게끔 또 밑에서 뭔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게 그게 과연 뭘까요? 사람은 이렇게, 권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팍에 팍 부딪혀옵니다. 자,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나체화, 뭘까요? 나체화. 벌거벗은 그림이라고요. 사람이 벌거벗었다. 어머 어떻게 그게 아니라 가장 본능적인 것. 인간의 최대한 본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는 것. 그 인간의 본성이 뭔데? 생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아래에 있는 본능적 욕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생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존 문제에 걸려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주워 먹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 생존 문제다. 느끼게 되고 가슴팍에 부딪혀옵니다. 이제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들이 투쟁하는 모습에 관심 없었어요. 아, 나 이거 가가지고 저 청년한테 어떻게 당할까? 이런 것만 생각했었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동요됩니다. 나체를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에 나온 근거가 벼랑간 흐려지는 기분이 듭니다. 자, 그 전까지 내가 이들에게 공감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저 사람들하고 난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거죠. 아,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벼랑간 흐려지는 기분이다. 다르다고 주장해온 그 선이 흐려진다. 즉 이제 군중에 뭘 느낀다?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다. 생각나는 건 거기까지였다. 자, 그 다음요. 그가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눈치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걸 기회를 얻었다. 그 뒤 권 선생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벌써 물어놓고는 뭘 양해를 구하십니까? 사흘 후에 형사가 출판사로 찾아와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권씨 철컥 이렇게요. 경찰서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 난 버스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석유 깡통을 들고 강목을 휘둘러대고 있기도 했습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투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말이죠. 뭔가를 보고 동질감을 느껴서 적극적인 태도로 투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사진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어느 것이나 내 얼굴이 분명하긴 한데 나로서는 전혀 기억에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 투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기억이 없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과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출판사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그 평범한 출판사가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빠르게 요약해 드리면 평범한 사람, 즉 평범하게 출판사 잘 다니던 사람이 전과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전과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가 생존 문제를 자각하게 되죠. 그 참외 먹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로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 씨의 이러한 삶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됐는가? 부당한 현실 때문에. 현실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때 당시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